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백마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제가 난이도를 2개를 줬거든요. 근데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쉬웠다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량이 좀 적었어요. 22문항 정도의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1문제가 즉 절반이 가까이 되는 문제죠. 11문제가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보기만 변형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 좀 수월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별 2개를 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특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한 번 풀고 나서 난 맞아서 틀렸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요. 이제 N회독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래프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점수가 좀 나왔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내년 2025년을 위해서 준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올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나 그 다음 2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절반 가까이가 수능 특강에서 나왔구나. 그럼 이 기조가 또 유지된다라고 하면 내가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본 개념 공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N회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단지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 보기를 어떻게 변형할지도 공부하는 게 먼저야 라는 것들이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90점대 중반 정도에서 1등급, 2등급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 연령까지였고요. 근데 상대 연령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1학기 기말고사가 절대 연령 파트도 들어가고 지질시대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상대 연령 부분이 1학기 기말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평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11문제는 2024 수능 특강에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기존의 고3 모의고사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백마고 친구들은 수특과 고3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고요. 대표 문항 분석은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보셔야 되겠죠.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이제 해령에서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지자기의 복각이라고 해서 우리 자북, 진북 이런 개념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지구과학 공부해 오면서 많이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파트가 우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지자기 복각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20번, 22번에 출제가 됐어요. 이제 하지만 14번은 수능 특강에서 그리고 20번은 고3 모의고사나 또는 정발고 내신 기출에도 있던 형태였고 그 다음 22번은 또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이제 대륙의 회전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해령에서의 음양측신법 3번 문항이고요. 그 다음 해령에서의 해저면의 깊이 4번 문항 그리고 정자극기, 역자극기에서의 고지자기 방향 5번 문항들도 이제 수특 공부를 안 했으면 앞부분에 포진돼 있으니까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텐데 수특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또 수특에서 자료를 그대로 와서 보기 번영했기 때문에 좀 준비할 수 있었던 문제지 않았나 싶고요. 상대 연령 문제는 12번 한 문항 출제됐습니다만 변성작용, 그 다음에 관이밤이라는 용어들, 포획까지도 전부 다 설명은 한 상황이에요. 근데 타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조금 이제 넓은 상황인 거죠. 보통 많은 학교들이 지질 구조까지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 설명들을 다양하게 많이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신에 기본 개념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문항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 문제였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상류, 중류, 하류를 자세하게 내거나 우리나라의 퇴적지역 문제를 자세하게 출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사층리라고 하는 지질 구조의 역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점이층, 이제 정상층 문제만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형태의 문제를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만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점수대는 많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도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보다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묻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